자, 다주택자들에게 손 내미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 종부세가 이번에 좀 바뀌어가지고 요건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것들도 좀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주택수가 많다고 이 보유세를 중과하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총 가격으로 부과합시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세 채 있는 사람하고 30억짜리 한 채 있는 사람하고 세금을 다르게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그런 주장을 정부가 한 거죠.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다주택자를 하는 것 자체는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었고, 근데 이제 정부가 또 이런 대답을 한 거죠. 아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 거래가 되고 전월세도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민간에서 전월세를 공급하는 게 거의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다주택자라는 거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야당과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최초의 정부안이 있었는데 야당에서 반대도 하고 그러면 좀 조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 최종 합의안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과표가 12억 원 이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시세가 12억도 아니고요. 공시가격이 12억도 아닙니다. 과표라는 게 12억이라는 겁니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최종 금액이 12억이 이하거나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이거나 이러면 다주택자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과표가 12억을 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조금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합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여기 옆에 있는 정부안은 보지 마세요.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이거대로 안 됐으니까. 자, 수정안을 보면 됩니다. 수정안. 그래서 지금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을 포함한다는 거니까 서울에 뭐 2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3주택 이상이시거나 뭐 이렇게라고 그냥 대충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론은 2주택이거나 3주택 정도인 분들도 12억이 넘지 않으면 단일 세율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래서 12억 이하를 볼게요. 그래서 종부세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여기라고 보면 1%로 조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건 예전에는 뭐 2주택자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면 중과하고 막 3주택자면 막 중과하고 했던 부분들이 단일 세율이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과표가 12억을 초과하면은 그때부터는 나뉘긴 합니다. 근데 2%, 3%, 4%막 이렇게 돼서 5%가 최대고요. 예전에는 그 6%였습니다. 그러니까 1%씩 깎아준 거고 법인은 5%로 낮추고 법인이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7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제 기사에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집값은 훨씬 높아요.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할인율도 곱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빼주는 게 있어서 과표 기준 대비 실제 가격은 더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공시가격이 한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1주택자가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이번에 단독 명의는 12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공시가격 뭐 12억이면은 뭐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막 제외가 되는 거고 한 25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 공시가로 그러면 시세로 치면 막 30억이 넘어갑니다. 한 34억, 35억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뭐 이제 735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사실 원래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뭐 35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뭐 700만 원이라고 하면 뭐 많다면 많지만 그래도 막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동 명의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은 이제 인당 9억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18억 원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200만 원 수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1주택자 분들은 혼자 가지고 계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공동 명의로 바꿔도 취득세나 이런 거 있지만 그래도 이제 취득세를 많이 풀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상황 봐서 공동 명의로 바꾸시면 사실상 이제 종부세는 많이 안 나오는 수준으로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들도 원래 1,400만 원 정도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20억 공시가격이라면 35억대 막 한 15억짜리 하나, 20억짜리 하나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1년에 막 1,000 몇백만 원씩 냈단 말이죠. 2주택자이지만. 근데 이게 500만 원대로 줄어들고 그리고 더 비싼 아파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한 40억, 50억 가지고 있으면 한 3천만 원씩만 나왔었는데 1년에 이것도 한 1,400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많이 준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상 지금 1, 2주택자들은 이제
웬만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종부세가 큰 의미는 없어졌다. 뭐 이것도 나는 내기 싫다라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종부세 자체가 옛날처럼 막 엄청난 부담이어서 팔아야 되겠다라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맨날 얘기 나오는 게 뭐 잠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잠실에 뭐 엘스 아파트 같은 거는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은 종부세가 뭐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로 뜨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뭐 아크로 리버파크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분들도 1, 2주택자들은 뭐 낼만하다 정도까지는 이제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핵심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3주택 이상인 분들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과세 표준이 12억 이하면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시세가 한 25억 정도가 넘어가야 이제 세율이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단순히 계산해서 뭐 5억짜리를 뭐 5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반 세율로 한 1%니까 아까 말한 뭐 25억짜리 한 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세율이 좀 비슷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60%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많이 과표가 내려가죠. 40%를 할인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아주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다주택자일 경우에 세율이 많이 올라가는 거지. 뭐 웬만한 분들이 그렇게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을 거라서 꽤 많이 대상자가 빠진다. 절반 이상 대상자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걸로 끝이 아니고 지금 내년에 공시가격을 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가격도 사실 높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또 빠지고 있는데 공시가도 당연히 같이 내려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논리도 있어가지고 이 공시가격이 내년에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과표가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종부세에서 빠져버리는 분들도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사실상 이제 종부세는 뭐 올해가 이제 피크였다면 내년부터 이제 점점 더 많이 내려갈 것이다.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빼주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그 2005년 기사인데 이 종부세의 취지 자체가 아주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약간 부자세 느낌으로 걷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에 생겼을 때 그 국세청에서 뽑았던 대상자가 7만 명 정도입니다. 그중에서도 한 100만 원 정도 내는 분들이 2만 명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과 지금과 인구 차이가 뭐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러면 사실상 정말 인구의 한 0.1% 정도 되는 분들이 내는 게 종부세였는데 이게 세금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올라가다 보니까 뭐 서울에 사는 분들의 상당수 막 한 20몇 %가 내는 약간 일반세처럼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대로 최초 취지대로 대상자를 많이 축소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종부세 내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일반 뭐 9억도 안 되는 아파트 뭐 6억짜리 아파트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왜 부자들만 깎아주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 종부세는 안 내시더라도 재산세는 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산세도 같이 인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시장가액 비율을 더 낮추겠다. 그러니까 지금 재산세도 낮춰주고 이제 종부세도 많이 낮춰주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유에 대한 부담을 많이 낮춰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양도세 중과 배제가 1년이 또 연장이 됐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고 사실상 1년으로 한 거는 요식행위고 1년 더 연장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연장이 더 됐습니다. 작년부터 해줬던 게 자동 연장되니까 이제 2년 동안은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팔면 옛날에 2016년, 2015년 뭐 이럴 때 세금으로 양도세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이거보다 더 깎아줄 가능성이 있나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양도세를 그렇게 일반 세율보다 낮춰주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양도세 관련해서는 세금이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연장이 됐다. 그런데 이건 사실상 중과 폐지 수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년 더 연장하면은 24년 5월인데 24년 4월인가에 아마 총선이 있죠.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어차피 또 이제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뀔 테니까 그때 되면은 뭐 사실상 중과라는 거를 할 게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일반 과세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다주택자들을 위해서 지금 바꾸고 있는 건 맞아요. 물론 1주택자들 그리고 2주택자들한테도 종부세가 너무 과했기 때문에 낮춰준다는 명분은 있지만 다주택자들 거를
없앤다는 게 정부 아니었으니까 거기서 일부 후퇴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뭐 이중과세다, 위헌이다 말하는 분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이 풀린 거는 맞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정부 안에서 후퇴했다고 해서 이게 뭐 안 풀어준 건 아니니까 이것도 풀린 거는 맞으니까 그나마 좀 다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주택을 보유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생긴 건 맞는데 기존엔 아예 투자를 못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러나 아직 안 바뀐 게 있죠. 바로 이 취득세 중과 완화죠. 이게 발표만 됐지만 법 통과가 안 됐고요. 이게 바뀌어야지 뭐 그나마 뭐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가 있지. 아직은 취득세가 뭐 12% 이런 상황에서 뭐 보유세는 뭐 부차적인 얘기고 사는 거 자체가 막히는 상태니까 아직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법 통과가 안 됐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한 내년 2월 정도에는 이제 법 개정안을 뭐 올리겠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해 영상에서들도 말했지만 이 시장이 금리가 되게 급상승하는 거는 제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실수했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시장의 변화라는 거가 언제 올 것이냐 그리고 그 계기가 도대체 뭘까? 지금은 계속 하락하는 상황인데 뭔가 반전이 됐든 아니면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든 어쨌든 이 변곡점의 시작이 뭐냐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아마 이 두 가지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금리 상단이 어쨌든 결정이 돼야 됩니다. 결정이 되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중과가 해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양도세 다 완화됐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보유세 거의 다 지금 일반적으로 과거로 회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취득세가 있죠. 이 취득세만 해결이 되면 다주택자 중과는 이제 없는 거예요. 거의 사실상 없어지는 거고 금리 상단만 남았는데 지금 취득세가 2월에 법안이 상정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 통과될진 모르죠. 뭐 지금 거래량이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빨리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야당도 부담이 크거든요. 지방세가 안 거치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이게 12월 21일부로 다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는 했어요. 발표는 했는데 법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사기는 아직은 좀 부담스럽죠. 어쨌든 2월에 취득세가 좀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규제가 풀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움직일 수는 있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상단이 언제냐 이게 문제인데 뭐 지금 돌아가는 거는 그래도 한 2, 3월 정도면은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은 멈추고 이제 유지로 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따라서 유지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다주택자부터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뭐 하락한 지역이라거나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부터 아마 이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단기 반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가다가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아직 변수가 너무 많고 물가에 대해서도 아직 변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는 지금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아마 요 2, 3월 정도 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추세나 방향선이 조금 보일 것 같습니다.